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목요일 블로그마스의 13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날짜랑 블로그마스 날짜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마스를 매일매일 하면은 12월 13일이 블로그마스 데이 13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오프닝을 할 때 보면은 오늘 블로그마스 몇 번째 날이었지?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바로 직전에 오늘은 12월 13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그래서 블로그마스 몇 번째 날이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참 그렇네요. 네. 여러분 지금은 11시 10분인데요. 제가 직전까지 뭘 들었냐면은 팟캐스트 책이라웃의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의 작가, 임상심리 전문가이자 뇌과학자 허지원 작가님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거의 다 들어버렸네요. 제가 되게 다양한 사례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이제 선생님의 설명이 막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애착관계, 연애에서 뭐 집착하는 경우, 요즘 심리서적의 트렌드, 너무 힘쓰지 말자, 그냥 퇴사하자,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뭔가 풍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등등 굉장히 핫한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일봉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지금 재밌게 들었고, 이거 좀 중간중간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필기하면서 듣고 싶은 팟캐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이 행복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에 가장 많이 유행한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꼬집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그렇게 작은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게, 행복이 확실한 게 어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행복은 좀 지속성이 되게 짧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분명히 저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다음에 근데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한 10대 때 큰 고민 중 하나였고, 뭔가 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할 때 바로 다음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사라지면 난 어떡하지? 네, 그런 약간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10대 때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제 20대가 될수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아예 행복을 추구하지 말자. 근데 나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불행한 것도 아닌 그냥 되게 중도의 상태. 뭔가 그 안정된 상태를 되게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행복한 순간이 늘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자면 챌린지 시리즈가 무사히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정말 따뜻한 정말 분에 넘치는 댓글을 받았을 때, 네, 등등. 이런저런 뭐 다양한 뭐 행복들이 있지만, 뭐랄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저는 10대 때 꿈이 행복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행복을 꿈으로 삼으면은, 그럼 내가 만약에 불행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나는 꿈을 영원히 못 이루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행복을 저의 이상향으로 삼지는 않기 시작했는데, 이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그럼 나의 지금 상태는 나의 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걸지도 모르는 나의 이 상태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놓고 안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당분간 책을 반 정도 읽을 때까지는 좀 안 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좀 사고 싶어져요. 지금 허지원 선생님의 제목이 뭐였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이 책을 한번 사고 싶어지는 그런 팟캐스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잘하는 알람이었네요. 어쨌든 원래 저는 책이라웃의 김하나의 측면 돌파 코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팟캐스트는 정말 유익한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뭐 여러분의 행복론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주제는 바로 A Song That's a Classic Favorite.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했어요. 클래식 페이보릿이 도대체 뭐야? 아니 뭐야? 클래식 그 장르 클래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클래식이란 게 보통 되게 고전적인 좀 뭔가 보편적인 약간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몰라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 구글에 검색했을 때 뭔가 그 1페이지에 나왔던 결과가 클래식 페이보릿 is 올타임 베스트 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 페이보릿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언제나 사랑받는 곡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언제나 사랑받는 곡, 보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곡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곡을 뽑기로 했어요. 여러분 무엇일지 기대해주시죠. 짠!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우! 제가 진짜 이 주제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솔직히 저는 90년대 생이기 때문에 80년대, 70년대 이런 저보다 이전 시대의 레전드분은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고 우리 시대, 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곡이 뭘까 했을 때 다양한 아티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소녀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원더걸스도 생각이 나고 빅뱅도 있고 뭐 동방신기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그중에서 그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의 정말 폭넓게 사랑받은 그 곡 중에서 바로 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선택한 이유는 이 곡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소녀시대 이 노래로 데뷔를 했을 때 제가 주목한 거는 가사가 아니라 그냥 벅차오르는 그냥 그 느낌. 되게 추상적인 그 느낌만을 되게 중요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시대의 그 칼군무. 그 정말 바늘로 팔을 찌르면 왠지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정말 칼 같은 칼군무, 정말 칼 그 자체인 칼군무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다만세를 들었을 때는. 근데 이게 정말 1년, 2년이 갈수록 다만세가 얼마나 소중한 데뷔곡인지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이 이런 다만세 같은 곡을 데뷔곡으로 해서 정말 뭔가 다행히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뮤비도 전 처음에 그 뮤비를 봤을 때 진짜 촌스럽다. 소녀시대 이쁜데 정말 촌스럽다. 그 정도밖에 감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1,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9명의 소녀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거를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의 데뷔 뮤비로 보여줬다는 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진짜 벅찬 일인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자체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시대를 이렇게 이어갈수록 이 다만세의 의미는 정말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하기 위해 이 다만세를 함께 합창을 했던 그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정말 다만세는 우리 시대의 정말 대표곡이 되었구나. 딱 그렇게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다만세가 딱 떠올랐을 그때 정말 약간 속으로 자신한테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 다만세. 다만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짝반짝반짝 윤이 닦여서 아름답게 빛날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녀시대 다만세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 페이보릿, 언제나 사랑받는 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쁘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클래식 페이보릿 곡, 올타임 베스트 곡, 그런 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발 이 영상을 제가 자기 전에 편집을 하기를 바라면서 진짜 눈 부릅뜨고 편집해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면서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요. 네, 친구랑 치맥을 하고 싶네요. 오랜만에. 우리는 토요일에 2가지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저를 다시 만나주세요. 안녕.